2010년 아이슬란드의 수도인 레이캬비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 뭐 대전, 대구, 서울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캬비크. 이 지역에서요, 2010년 5월 29일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선거에 옆에 남자분이 나오셨습니다. 시장 후보로. 이 옆에 사진의 남자분은 용 그나르라고 하는 남자예요. 용 그나르. 외국인 남자분들은 기본 좀 얼굴이 잘생기신 것 같아요. 이분은요, 시장 선거에 나왔다고 해서 정치인은 아니었고요. 이분은 아이슬란드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능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거야. 누가? 유재석, 강호동이. 이 용 그나르라는 이제 코미디언 분은요, 1967년 레이캬비크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야. 근데 이분은요, 10대 때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 중퇴했어요. 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20대 때는요, 그냥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래가지고 락밴드를 만들어가지고 보컬로 노래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오게 됐고요. 출연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코미디언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분의 간단한 일생을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적인 공부를 한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코미디언으로 잘 활동을 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레이캬비크 시장 선거에 출전을 한 거예요. 정치판에 뛰어든 거야. 정치 쪽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 남자가 1년 전 2009년도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병재 아시죠? 유병재도 약간 정치인들이나 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풍자해서 개그를 하잖아요.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하죠. 얼마 전에 유병재도 이 비슷한 걸 했어요. 관객들을 불러놓고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인 거를 풍자하면서 개그를 하는 거야. 당시 용 그나르 이분도요, 유병재랑 비슷하게 자기 나라의 정치인들을 풍자해가지고 개그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공감을 얻고 좋은 호감도를 많이 가지고 있던 코미디언이었대요. 딱 우리나라 유병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당시 이 나라 아이슬란드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국가 부도 상태였대. 우리나라 IMF. 은행들은 다 문을 닫았고요. 그만큼 실업자가 늘어나는 거야. 왜? 나라에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실업자가 느니까 어떻게 자식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 돈이 안 나와. 당연히 데모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남자는 이런 코미디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못해가지고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약간 정치적인 풍자 개그를 그때 많이 한 거죠. 그런데요, 이 코미디언 용 그나르가 이렇게 공연을 한번 하고 이제 다음 공연 회의차 대기실에 왔습니다. 대기실에 와가지고 딱 쉬고 있는데 동료 개그맨이 그러는 거야. 야, 너 맨날 정치 풍자하면서 너 그렇게 개그하는데, 야, 너 말만 주저주저 거리지 말고 네가 한번 정치해봐. 야, 너 무슨 말은 뭐 쉽게 뭐 정치 쉽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가 한번 정치해가지고 네가 한번 보여줘봐. 우스갯소리로 툭 던진 거야. 비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한번 정치해봐. 근데 그 순간에 이 남자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까짓 거 내가 정치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까짓 거 그거 뭐 얼마나 어렵다고. 내가 정치 한번 해봐? 그래서 장난 삼아서 선거에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가볍게. 설마 내가 되겠어? 가볍게. 그래서 이 남자는요, 선거 후보 등록을 해요. 정치판에 들어가기로 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배워본 적이 없어. 이 용 그나르 남자는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요,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면 뭐냐? 쉽게 우리나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 이렇게 당들 있죠? 그런 거예요. 아이슬란드에 정당을 만든 거야. 자기가 5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 용 그나르 남자는요, 정당을 만드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최고당을 만들어요. 최고당, 베스트, 내 당이 최고당. 그리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야. 나 2010년 5월 29일 내년에 시장 출마하겠습니다 라고 땅땅땅 선언을 해요. 그리고요, 이 남자는요, 락 가수들이나 연예인이잖아. 그래도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인맥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자기네들 인맥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뭐 자기 최고당의 공약, 그리고 뭐 비전을 담은 그런 뮤직비디오, 그리고 노래를 만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데, 유튜브 같은 데에다가 배포를 시켜요. 모든 국민들이 쉽게 우리 노래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선거철 다가오면은 페이스북 이런 데에다가 막 핑미 막 이런 걸로 막 만들고 그러잖아. 그리고 배포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용 그날의 남자도 최고당의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배포를 시킨 거죠. 제가 그 후렴 부분을 살짝 들려드릴게요. 이거. 옆에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잘 만들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래도 시장 선거에 나왔으니까 공약이 있어야 되잖아. 나 어떻게 해서 레이캬비크 지역을, 서울 지역을 발전을 시키겠다. 공약. 이 남자 공약을 어떻게 했을까?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남자는요, 선거 공약을, 제가 만약에 이 지역의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은 이 지역의 모든 수영장에다가 수건을 무료로 배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원에 북극곰을 배치를 시키겠다 했어요. 그리고 레이캬비크 시내 중심에다가 내가 거기다 디즈니랜드를 딱 세워버릴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부패를 저지를 때, 뒷돈 받을 때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이렇게 뒷돈 안 받을 거예요. 저는요, 뒷돈을 받더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뒷돈을 받겠습니다. 저는요, 부정부패를 저질러도요, 속닥속닥 안 그러고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부정부패 할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남자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말, 절대 제가 지금까지 한 공약을 절대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공약을 저는 절대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리겠다고. 이게 공약이에요. 그냥 디즈니랜드 만들 거고 북극곰 갖다 놓고 나 부정부패 앞에서 그냥 저지를 거예요. 근데 나 지금까지 말한 거 하나도 안 지킬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2010년 5월 29일 선거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득표율 34.7%로 용 그날의 남자, 최고당의 용 그날의 남자가 시장 선거 됐어요. 당선이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된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존 정치인들이 정치를 이상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맨날 정치인들, 지네들 국회의원들끼리 싸우느라 바쁘고, 그 가운데서 국민들만 힘들고, 좀 그런 거 있잖아. 그런데 어느 날 짠 하니 유병재 같은, 우리나라 유병재 같은 항상 정치를 풍자해왔던 사람이 선거 출마를 한 거야. 그리고 오히려 더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공약들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공감을 얻은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갑자기 시장이 됐다고 해봐. 여러분 시장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솔직히 깝깝하거든. 왜냐면 이 사람은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당선이 됐어. 자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됐어요. 그럼 이 남자 정치를 안 해봤어. 뭘부터 했을까? 이 남자 뭐부터 했을까요?
이 남자는요, 당선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선 딱 되고 나서 연설하잖아요. 딱 당선되고 감사하다고. 그때 코미디언이 웃기다고 해가지고 절대 진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시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남자는요, 제일 먼저 어떤 시민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를 응용을 해가지고요, 우리 막 살다 보면은 이런 것 좀 법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될 때 있잖아요. 모든 시민이 이런 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쉽게 글로 옮길 수 있도록 시민들 누구나 쉽게 정치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시민들이 불편한 거나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적혀져서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자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고위층들이 다 읽어보게끔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참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웬만한 나라의 예산 있죠. 우리 막 서울시라고 치면 서울시에도 우리 세금 걷어가지고 돈이 있잖아.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써지고 있는지 다 공개를 했대요. 다 공개를 하고, 만약에 그 서울 시민들이 왜 뭐 이쪽 부분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 시민들이 얘기를 하네. 그러면 즉각 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 거야. 시민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수리를 즉각 하는 거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분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혹시 시민들이 봤을 때 분배하고 있는 돈에 그런 게 마음에 안 들면 시민들이 글을 올리는 거지. 그럼 그것도 참고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분배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학생 어린아이들한테요, 무료 버스 같은 거를 배포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무료로 그냥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치과, 돈 안 내고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했대요. 거의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운영을 했던 거야. 그리고 부정부패를 그동안 저질렀던 사람들 있죠. 어느 나라나 있나 봐. 우리나라로 치면 최순실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다 잡아들여요. 이 남자가요, 시장 당선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비웃었대요. 어디서 뭐 한낱 코미디언 나부랭이가 정치판에 뛰어들어갖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물을 흐려놓고 있다고, 개도 않는 게 들어와가지고 지가 뭐 시장 돼봤자 뭐 까짓 거 1년이나 버티겠나, 한 6개월 하다 그만두겠지, 무시를 엄청 했대요. 당연히 그랬겠죠. 안 해본 사람이니까. 당시 이 나라의 시장 임기는 4년입니다. 4년 동안 시장을 해요. 모든 정치인들이 다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4년 버텼어요. 2014년까지 버텼고요. 2014년에 임기를 끝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요, 2014년에 임기를 마칠 때 그랬대요. 더 하시면 안 되냐고. 시장 레이캬비크 지역의 시민들이 그날의 시장이 조금 더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시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60% 이상이 찬성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남자가요, 그날의 남자가 그랬대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시장을 해버리면, 더 연임을 해버리면은 내가 기존 정치인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내가 기존 정치인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물러나겠습니다. 그래서 4년 하고요, 엄청나게 박수를 받으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자서전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뉴스라든지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런 좀 나라를 운영하고 지역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정치인들도 배울 점이 많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은요, 코미디언으로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좀 시장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코미디언으로 돌아와가지고 시장 역할을 하면서 웃기고 있대요. 지금 코미디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로는 좀 요새 뭐 여러모로 정치판도 난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아이슬란드 나라의 이 시장이었던 그날의 남자 이야기를 첫 번째 얘기로 가볍게 가지고 왔습니다.